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노소셜랩의 유승권 이사입니다. 오늘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고 이노소셜랩이 주최하는 과학기술문화 CSR, CSV와 비대면 시대의 사회공헌에 대한 온라인 줌 컨퍼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계신 곳에서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 네.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거의 한 140분 정도가 신청을 하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의 사회공헌, 주로 기업의 사회공헌은 대면을 통해서 임직원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지난 한 4개월, 3, 4개월 동안 많이 힘든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나름대로 비대면 온라인을 통한 사회공헌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지원하고 또 실제로 주관한 프로젝트 중에 저희가 과학기술문화 CSR, CSV 프로젝트 개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개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경과를 또 보고 함과 동시에 저희가 함께했던 기업들 중에 온라인을 통해서 사회공헌 사업을 실험했던 기업들이 또 2군데가 있어서 그 사례도 공유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진행은 지금 현재 공유되는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양수정 실장님께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께 인사 말씀이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문화 CSR, CSV 지원 사업 진행 경과에 대한 공유를 드릴 거고, 그리고 순서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우리 코오롱 꽃과 어린이 재단의 김윤원 수석님께서 오프라인 사업의 온라인화에 대한 사회공헌 발표를 해주실 거고, 이어서 JB 주식회사의 현재현 대리님께서 온라인 사회공헌과 직원 참여에 대한 실제 사례를 발표해 주실 거고요. 이후에 글로벌 ICT 기업 신재현 부장님께서 온라인 사회공헌의 경험과 성찰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해 주실 겁니다. 그 이후에 줌이나 지금 현재 카톡방이 개설되어 있는데,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질문들을 올려주시면 그것에 대한 발표자나 아니면 토론자들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컨퍼런스의 시작을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양수정 실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문화산업기반실장 양수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비대면 시대의 사회공헌 어떻게 할까라는 의미 있는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뵙게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주제에 맞게 기업의 과학기술이나 CSR, CSV 컨설팅 및 시범 운영 지원 사업 성과 발표를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다소 낯선 온라인 방식이 이젠 좀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어서 굳이 코로나가 아니어도 또 이런 온라인 방식을 유지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또 이야기에 따르면 또 백신이나 또 치료제가 개발되는데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코로나19를 해결하더라도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주기적으로 유행할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있습니다. 또 최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라든가 또 뉴노멀 같은 새로운 용어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기업의 과학공헌 활동과 과학문화 사업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기업의 과학기술문화 CSR, CSV 컨설팅 및 시범 운영 지원 사업은 과학기술문화기관의 기업 사회공헌 활동이 활성화되어서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만들 수 있게끔 컨설팅 및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제입니다. 저희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기술문화 전문기관으로서 기관 설립 이후 50년 넘게 여러 기관과 단체와 함께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 왔는데요. 저희 재단이 과학기술문화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CSR은 저희 재단에게도
비교적 새롭게 시작되어야 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그 과학기술 문화를 만나서 한 단계 발전이 되고 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는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재단도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과학기술 문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게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CSR 활동에 있어서 공유 가치 경영 매우 중요한데요. 이번 성과 공유를 통해서 기업의 컨설팅 결과와 또 시범 사업 사례들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이노소셜랩과 또 기업 사례를 발표해 주신 JB, 또 코롱 관계자를 포함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해 또 귀한 시간 내주신 분들께도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뜻 있는 인사 말씀해 주신 우리 그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양수정 실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그 많은 분들께서 이 비대면 시대에 특히 온라인을 활용한 그 CSR, CSV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발표하는 내용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사례로 다시 또 그 두 기업에서 말씀해 주시는 사례 또한 아직 그 진행 중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갑작스럽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게 맞았기 때문에 어떤 많은 준비를 한 상황에서 이것들을 진행했다기보다는 정말 실험하면서 그때그때 긴급 대응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했고 그것에 대한 실험 과정을 여러분께 공유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발표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나 의문 사항이 또는 뭐 토론할 거리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 그 카톡방을 개설을 했으니까 그 카톡방에 질문들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따가 토론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로 제가 그 과학기술문화 CSR, CSV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경과 보고를 간단히 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 1월 20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인 2020년 5월 25일까지 진행된 사업이고요. 우리 주관기관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고 실행은 저희 이노소셜랩에서 했습니다. 그 네 가지 정도의 이 프로젝트의 과업이 있는데요. 우리 과학기술 문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 서두에 우리 그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직 그 과학기술 문화 쪽의 기업 사회공헌이 기존의 사회복지라든지 장학, 그다음에 교육, 뭐 문화예술, 또 긴급구호 이런 부분에 비해서 그 과학기술 분야의 사회공헌은 그렇게 많이 확산되거나 성장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좀 더 발전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사회공헌 실무자의 역량 강화, 즉 과학기술에 관련된 사회공헌을 하고자 한다면 이 과학기술에 관련된 그 무엇이 과학기술 문화 사회공헌인지도 제대로 알아야 될 뿐더러 이런 특징을 살려서 어떻게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계획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또 역량 강화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무자 역량을 강화한 이후에 실제로 저희 사업기간 내에 사회공헌에 대한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오늘 내용이 바로 이 시범 프로그램 중에 두 개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오프라인 사업으로 이렇게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획했으나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오프라인 사업을 못하게 되어서 그래서 과학창의재단과 우리가 함께 논의한 끝에 온라인 비대면 사업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결론이 냈고 그래서 온라인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저희가 이제 그 좋은 과학기술 문화에 관련된 좋은 사업을 많이 하려면 실제로 좋은 사업들에 대한 사례를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 국내외를 비롯해서 우수한 기업들의 과학기술 문화를 활용한 CSR, CSV 프로그램에 대한 우수 사례 조사와 그것을 온라인 블로그로 공유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사용할 저희의 용어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오늘 제목이 CSR, CSV 뭐 이렇게 용어가 섞여 있는데 저희가 포커싱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야 혼란이 일으키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CSR이라고 하면 맨 바깥쪽에 있는 원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기업 경영 활동의 전 범위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사회 환경적 책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예는 ISO 26000에 나오는 여기 오타가 났네요. 2600이라고 나와 있는데 26000입니다. 그래서 인권, 노동, 환경, 고객, 공정거래, 사회공헌, 거버넌스 이런 총체적인 기업 경영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CSR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CSV는 공유가치 창출이라고 해서 2011년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마이클 포터 교수가 기업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 또는 전략적 사회공헌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 사회 공헌은 저희가 그 코퍼레이트 소셜 컨트리뷰션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나 필란트로피라고 얘기하는데요. 기업 사회 공헌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과 역량을 활용해서 사회 문제나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뭐 CSR, CSV라는 용어를 쓰긴 했지만 실제로 CSR, CSV 전 기업 사회 공헌의 이런 그 교집합에 이르는 부분, 여기 가운데 보시면 빨간색 별표로 표시했는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지금 CSR, CSV 얘기하는데 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얘기하지? 라고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의 사업의 초점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그 과학기술문화사회공헌이라고 하는데 뭘 과학기술문화사회공헌이라고 하느냐라고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이야기하는 그 과학기술문화에 대한 것은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첫 번째는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 창의성을 높이는 활동으로 해서 인재 양성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제공하는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과학기술이 국민생활과 사회 전반에 널리 이용되도록 하는 과학기술 산업 육성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사회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 문제 해결형 저희 프로젝트의 네 가지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그 과학기술 문화 사회공헌 개발 프로젝트의 그 스텝은 전체적으로 한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저희가 그 참가 기업들을 모집하는 과정, 그래서 프로젝트 안내 및 방향과 목표를 공유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11개 기업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11개 기업이 그 현황 진단 및 욕구, 필요 파악을 통해서 참여 기업에 대한 과학기술 문화 관련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 및 제안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스텝으로 실행 파트너 연계와 시범사업 결정을 한 순서대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 이제 10개 기업에 대한 사례인데요. 한 개 기업은 11개 기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개 기업은 아직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좀 덜 돼서 오늘 소개를 못 드리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시면 그 왼쪽에 보이는 부분들이 그 각 기업에게 저희가 제공한 프로그램 제안서의 일부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넥슨 재단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브릭교실에서 브릭노베이션, 브릭과 이노베이션을 결합한 브릭노베이션, 그리고 오늘 발표하는 JB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에너지 회사이기 때문에 예전에 중부도시가스라는 회사에서 JB 주식회사로 사명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친환경 에너지 교실, 그 다음에 코오롱 같은 경우는 그 청소년 그 온랩이라고 해서 온라인 과학 교실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henkel 코리아 같은 경우는 henkel이 독일 회사고 그 독일의 그 포셔벨트 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어린이를 위한 과학 실험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한국화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예,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뭐 자료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4개 기업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 넥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 사업이 연결되어서 지금 이제 실행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도구인 브릭을 활용해서 초등학교 그 학생들에게 브릭을 활용한 다양한 과학 실험, 그 다음에 또 창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하는 것을 개발해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JB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복지 그 재단도 운영을 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좀 더 업에 연계한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그 욕구들이 있어서 지금은 사회복지 중심의 사회공헌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추가해서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향후 앞으로 도시가스뿐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사업 그리고 생활 문화 전반에 대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보다 그 천안 지역 또는 그 충청도 지역에 있어서의 생활 문화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역 주민 중심의 사회공헌 또는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사회공헌 활동을 저희가 제안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JB 어린이 청소년 가스 안전 캠프, JB 어린이 친환경 에너지 교실, JB 그린 대학생 봉사단 등의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 코오롱 같은 경우는 그 아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기업사회공헌 영역에서 과학기술 문화 쪽의 사회공헌을 아마 가장 잘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에코롱롱이라든지 큐브 같은 실제 그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찾아가서 이 과학 실험 트럭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그 사업들을 오랫동안 해왔고 또 현재는 마곡에 있는 코오롱 신사옥 1층에 에코롱롱 큐브라고 하는 그런 또 실험 공간을 또 전시 공간을 두어서 그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찾아와서 이곳에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더 자세한 이야기는 코오롱 에서 와서 해주실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좀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이것을 코오롱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 메이커 스페이스처럼 좋은 공간과 좋은 재료들을 실험 기자재들을 제공을 하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와서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오픈 랩 공간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지금처럼 오프라인으로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사업을 해서 더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과학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코오롱 같은 경우는 에코롱롱 오픈랩과 그 다음에 온라인 프로그램들을 제안하였습니다. henkel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셔벨트라고 하는 그 독일에서 진행하는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한국 현지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독일 henkel의 본사 같은 경우는 그 실험 공간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또 근처에 대학이라든지 잘 연계되어 있어서 실제로 어린이들이 와서 굉장히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데 한국 지사에는 그런 아직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국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대학생 봉사단과 그 다음에 henkel 코리아와 지역아동센터와 연계를 해서 지역아동센터의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henkel 포셔벨트 프로그램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이것도 이제 오프라인으로 원래는 기획을 했지만 그 실제 찾아가는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컨텐츠를 제작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그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일부 사례를 말씀드렸고 저희가 사회공헌 실무자 역량 강화에 대한 아카데미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1번부터 저희가 총 17개 강의를 했는데 15개가
화면에 지금 보이는데요. 그래서 과학기술과 사회혁신에 대한 내용들 를 포함해서 실제로 과학기술이 어떻게 사회혁신이나 아니면 사회공헌에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또 내용으로 교육을 했고, 또 최근에 ICT라든지 또는 뭐 새로운 혁신 방법인 리빙랩, 빅데이터, 뭐 리사이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재난재해 관련된 이런 사회공헌에 대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구성해서 교육했고, 그 다음에 사회공헌 체계와 흐름, 글로벌 CSR 흐름이라든지 이런 그 CSR 전반에, 사회공헌 전반에 관련된 기본적으로 사회공헌 실무자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 1강부터 7강까지는 저희가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에 진행을 해서 저희가 한 자리에 모여서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또 8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는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 중계를 통해서 교육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교육도 이렇게 그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시범 사업에 대한 실행 지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코오롱과 JB 주식회사, henkel 코리아 이렇게 세 군데에 대한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했던 그 실제 직원들이 참여해서 지역아동센터나 초등학교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하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활용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한 끝에 코오롱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에코롱롱이나 에코큐브에서 했던 자가발전기 만들기 과학실험 키트를 저희가 그 온라인 컨텐츠로 만들어서 키트와 함께 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JB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태양광 전지 자동차 만들기 과학실험을 저희가 키트를 시중에 있는 키트와 그 다음에 그 JB 주식회사에서 또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개인 위생품 선물과 함께 그 제공을 했습니다. henkel 코리아 같은 경우는 워낙 그 화학회사이기 때문에 그 음식으로 접착제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선물과 함께 전달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과학기술문화사회공헌 벤치마킹 사례개발과 온라인 블로그 운영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총 70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공을 했습니다. 잠깐만, 저희 이게 지금 계속 울리는데 어디 켜져 있나요, 마이크가? 네, 여보, 네, 들리시나요? 예, 잠깐 울려서 제가, 예.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지만, 그 참여하시는 분들은 음소거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진행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문화의 우수 사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례를 개발해서 온라인 블로그를 했고요. 저희 네이버에 이노소셜랩 블로그에 다양한 과학기술과 관련된 CSR, CSV 프로그램들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보시면 저희가 몇 가지 사례를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 스템 교육에 관련돼서 그 BP에서 했던 과학기술문화사회공헌에 대한 사례도 올라와 있고요. 또 우리나라 기업인 스마일게이트에서 하고 있는 퓨처랩에 대한 창의환경연구소의 사례도 올라와 있고, 또 코로나19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분야별 기술 기업들에 대한 이런 저희가 자료를 전문 기고가 또는 이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관련 분야의 사회공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원고를 받아서 70개의 컨텐츠를 업로드를 했습니다. 저희 간단히 프로젝트에 대한 인사이트와 향후 프로젝트에 대한 제언을 좀 하고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한 4개월, 5개월 동안 진행을 해보니까 그동안 기업사회 공헌하면 뭐 부리웃돕기라든지 아니면 뭐 장학이라든지 의료 지원이라든지 또 문화예술 공연 쪽이 많았는데, 과학기술 문화도 사회공헌의 하나의 중요한 아이템으로서 발전 및 확대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가진, 좋은 과학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비즈니스랑 연계하고 핵심 역량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물론 큰 대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뭐 잘 하고 있는 대기업들도 있지만 중견 중소기업들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공헌에 대한 마인드만 있다라고 한다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공헌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비대면 온라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실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갑작스럽게 특히 이제 시범 사업에 있어서 임직원들이 참여해서 그 초등학생이나 아이들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실험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앞으로 좀 우리가 온라인과 비대면과 대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렇게 병행해서 사회공헌하는 데 있어서의 경험으로 축적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동안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국내외의 과학기술 분야의 사회공헌의 우수 사례들을 발굴해서 벤치마킹 포인트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 있어서도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프로젝트에 대한 제언 부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또 보고서로 또 보고를 드릴 거고 그 공유될 거기 때문에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그 전체 프로젝트 방식 자체가 실무자 교육과 컨설팅과 코칭, 그다음에 우수 사례 제공이 한꺼번에 이루어졌는데 이 세 가지의 부분이 단순히 컨설팅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같이 되는 것이 시너지 효과의 최대화를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좀 됩니다.